안녕하세요. 스몰빅입니다. 이곳은 부산 강서구에서도 끝자락에 위치한 가덕도인데요. 오늘은 무려 28년 만에 완성된 부산 해안 순환도로망을 드라이브하며 부산에서 주목해야 될 입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사하구에 위치한 장평 지하차도가 개통되며 부산 서쪽 끝인 가덕도부터 동쪽 끝인 해운대까지 연결되는 부산 해안 순환도로망이 완공되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로망이 형성된 곳 주변이 향후 10년 동안 부산에서 주목받게 될 입지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 가덕도부터 해운대까지 드라이브를 해보며 각 입지별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본 촬영은 와이프의 도움으로 조수석에서 안전하게 촬영했으며 가덕도부터 해운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측정해 보았는데요. 참고로 토요일 오후 4시 30분쯤 가덕도 대학마을에서 출발하여 출퇴근 시간이라 조금 막히기도 한 점과 규정 속도를 철저히 지켰다는 점 전달드립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으며 우선 첫 번째로 이곳 가덕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덕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신공항인데요. 얼마 전 그동안 호의적이지 않았던 국토교통부가 29년 12월 조기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 신공항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지만 로드맵을 자세히 보면 23년 12월에 기본계획 고시를 하고 24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엑스포 개최지가 23년 11월에 최종 확정된다는 점에서 만약 부산이 탈락하게 된다면 이 로드맵이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만약 실패하더라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동남권에도 24시간 관문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인천국제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공항으로 성장하기 기대해봅니다. 그럼 만약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 국가 예산으로만 약 13조 원이라는 큰 액수가 집행되게 됩니다. 또한 완공 시에는 연간 약 2,300만 명과 화물 28만 톤의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신공항뿐만이 아닙니다. 성공적인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산행 급행철도인데요. 이 철도는 가덕도 신공항부터 명지, 북항, 해운대를 거쳐 오시리아까지 약 25분 만에 관통하는 차세대 급행철도이며 26년 착공하여 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금 무리한 일정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국가 예산으로 약 2조 5천억 정도가 투입되는 큰 프로젝트이며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뛰어들고 있는 UAM, 즉 국내 도심 항공교통을 실현하기 위한 큰 장이 이곳 가덕도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요. 부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상 공역을 보유해 안전성과 수용성 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으며 엑스포로 인해 전 세계 기업들이 이곳을 방문한다면 그들에게 에어택시를 타고 북항, 해운대까지 날아가는 기술을 선보이는 것을 많은 민간 기업들이 목표로 삼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덕도 에어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약 2조 7천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공항 연계 시설뿐 아니라 추후 말씀드릴 부산 신항을 지원하는 시설을 배치해 경제와 산업, 관광 중심지로 자리 잡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공항과 급행철도, 그리고 UAM과 에어시티까지 앞으로 가덕도라는 이름이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가덕도를 넘어 계속 이동해보면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해안순환도로망인 가덕대교가 나오는데요. 이 대교는 가덕도와 강서구 녹산산업단지를 연결하며 가덕도를 용로로 연결하는 다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2003년에 착공하여 2010년에 개통되었으며 총 사업비 1,300원 가량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교를 통해 가덕도의 접근성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추후 가덕도 신공항이 설치되면 부산 및 경상남도로 연결되는 주요 통행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가덕대교 좌측에는 부산 신항과 진해 신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보안 문제로 영상에 담지는 못했지만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국내 최대 크기의 물류 비즈니스 중심의 항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항공과 해상이 바로 연결되는 최적의 물류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부산 경제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다시 한번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지나 조금 직진 후 우회전하면 지금부터는 해안순환도로망을 이용하여 해운대까지 쭉 직진만 하면 되는데요. 그 양옆으로는 부산 최대 산업단지 중 하나인 강서구 녹산공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부산 매출 1위 기업인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최근 삼성그룹에서 첨단 MLCC 특화지역으로 선정하며 많은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과 함께 다양한 자동차,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입주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 테슬라가 한국에 기가팩토리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전국 지자체에서 다들 우리 지역에 지어주세요 하고 제안서를 내밀었는데 부산에서 제안한 곳이 바로 이곳 강서구입니다. 당연히 실현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래도 부산에서 외국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최적의 지역으로 이곳 강서구가 선정되었다는 점은 테슬라가 아닌 다른 기업 유치에도 강점이 분명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르노코리아 자동차가 약 1조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추가 건설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부산에 위치한 이곳 르노코리아 자동차 가까이에 전기차 공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그동안 노인과 바다라고 놀림받으며 일자리가 부족한 부산의 현실이 암울하기만 했는데 강서구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들을 지나 계속 직진하다 보면 빨간색이 눈에 띄는 두 번째 해안순환도로망인 신호대교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강서구 신호동과 명지동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신호도와 연결되는 다리라서 붙여진 이름이며 총 건설비 410억 원이 투입되었고 95년에 착공하여 97년에 완공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신호대교를 지나게 되면 바로 부산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인 명지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명지동은 명지국제신도시와 명지오션시티로 구분되며 부산에서도 외곽이라는 놀림과 동시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가덕도부터 이곳까지 이동하며 봐왔던 수많은 일자리의 임직원들이 부산 내에서 직주 근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이곳 명지입니다. 참고로 가덕도 대학마을부터 이곳 명지까지는 약 25분 소요되었으며 에코델타시티와 함께 현재까지도 완성된 호재와 예정된 호재들이 다양하게 있어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요. 명지가 핫한 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 링크 영상에서 확인 부탁드리며 최근 새롭게 추가된 호재 2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명지국제신도시 복합5구역 백화점 부지에 대한 소식이 드디어 공개되었는데요. 1조 규모의 백화점 등 쇼핑 판매 시설 1개동과 레지던스 10개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상 40층 규모로 약 3,800호실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곳 부지를 매입한 곳이 로젠택배와 모다 아울렛 등을 자회사로 둔 대명 화학그룹이라는 점도 아직까지 어떤 쇼핑몰이 들어설지 공개되지 않기에 혹시 이곳에 정말 모다 아울렛이 들어오나 하는 실망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건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세계, 현대, 롯데, 하나 중 한 곳이길 희망하지만 만약 정말 모다 아울렛이 들어선다면 브랜드명을 조금 변경해줬으면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지국제신도시에 1조 7천억 규모의 업무시설 용지가 개발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곳 명지지구 개발은 부산의 동서균형 발전을 견인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최첨단 정보기술 및 바이오 헬스 분야 혁신기업과 R&D 센터 등을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만약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정말 강서구는 부산에서 최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 지역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명지를 지나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외딴 곳에 위치한 명지에서 부산 시내인 사하구 하단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세 번째 해안순환도로망인 을숙도 대교를 지나야 하는데요. 총 사업비 4,200억 원이 들었으며 2005년에 착공을 시작하여 2009년에 개통되었고 다리 중간에 을숙도를 지나기에 여기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곳은 일정 정도의 통행요금이 부과되는데요. 출퇴근 시에는 1,000원이지만 비출퇴근 시에는 승용차 기준 1,400원이라는 점에서 요금을 내기 싫은 운전자들은 기피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지나게 되면 바로 28년 동안 진행되었던 부산 해안순환도로망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켜준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평 지하차도가 등장합니다. 총 사업비 2,500억 원이 투입되었고 2016년에 착공하여 23년 2월에 개통하였는데요. 약 2.3km 정도의 짧은 지하터널이지만 이 지하터널이 생기기 전 교통체증이 극심한 장림고개를 자주 이용했던 시민으로서 교통망 발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는 도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림고개는 출퇴근 시간에 정말 많이 막히기도 하고 좁고 굽은 도로를 지나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많은 곳이었는데요. 이렇게 지하차도가 뚫리니 느낌상으로는 한 15분 정도 단축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을 지나 계속 직진하다 보면 부산 서구와 사하구를 잇는 5번째 해안순환도로망인 천마터널이 등장합니다. 총 사업비 3천억 정도가 투입되었으며 12년에 착공하여 19년에 개통하였는데요. 이곳 또한 차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되며 3.2km 정도의 길이의 터널치고는 비싸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구불구불한 선형과 경사, 신호대기 등을 생각해 볼 때 천마터널을 지나는 경우가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터널을 지나서 연결되는 곳이 바로 6번째 해안순환도로망인 남항대교입니다. 부산 신안과 북한 간의 물동량을 수성하기 위하여 97년에 착공하여 2008년에 개통되었는데요. 공사 도중 비용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곡절을 겪었지만 민자 사업이 아닌 탓에 긴 공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없는 몇 안 되는 도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산 해안순환도로에 건설된 다리 중 유일하게 디자인이 매우 밋밋하고 단순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 남항대교 옆은 부산에서 세 번째로 유명한 송도 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송도 힐스테이트가 송도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송도 구름 산책로와 해상 케이블카 등 다양한 관광 상품들이 개발되면서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로 부쩍이는 곳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항대교 끝에는 가파른 절벽 끝에 위치한 흰여울 문화마을이 나타납니다. 마을 이름이 특이한데 복례산 기슭에서 굽이쳐 내리는 물줄기가 마치 흰눈이 내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걷는 골목마다 바다 풍경이 들어오고 알록달록한 예쁜 카페에 앉아 커피 한잔하는 힐링 장소로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참고로 영화 변호인과 범죄와의 전쟁 등 수많은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니 날씨 좋을 때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관광지를 품고 있는 남양대교를 지나면 7번째 해안순환도로인 영도 고가도로로 진입하게 됩니다. 2010년에 착공하여 14년에 개통한 이곳은 시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우여곡절 끝에 완공되었다고 하는데요. 약 2.4km 길이로 남양대교와 북항대교를 연결하며 영도구 도심 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고가도로를 지나게 되면 바로 8번째 해안순환도로인 북항대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곳은 어느덧 광안대교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교량이 되었는데요. 바로 부산 월드 엑스포가 개최하게 될 북항을 빛낼 대교이기 때문입니다. 총 사업비 약 5,300억 정도가 투입되었으며 2007년에 착공하여 14년에 개통되었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유료 도로인데요. 무엇보다 이곳은 앞으로 부산의 미래, 더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꼭 필요한 비전을 완성시키기 위한 월드 엑스포 개최 예정지라는 점에서 개최 여부에 따라 향후 10년간 천지개벽할 곳인데요. 부산에서 준비 중인 엑스포가 대전과 여수에서 개최한 엑스포와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은데 대전과 여수의 인정 엑스포와 부산에서 준비하는 등록 엑스포는 그 규모와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등록 엑스포의 경우 당시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설한 파리 에펠탑이 170년 엑스포 역사에서 최고의 상징물로 손꼽히고 있으며 2010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등록 엑스포의 경우
빈민가와 낙후된 공업지역이 많았던 상하이 푸동지구를 세계 비즈니스 메카로 도약하게 한 최고의 결과물로 손꼽히고 있으며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등록 엑스포 또한 로마를 제치고 밀라노가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전화기, TV 등의 개발이 엑스포에서 영감을 얻어 기술의 발전을 주도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UAM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시범사업인 오션익스 부산이 북한 앞바다에 건설될 계획이 있으므로 부산 월드 엑스포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미래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등록 엑스포와 인정 엑스포는 완전 그 의미가 다르며 부산 엑스포의 경우 예상되는 경제 효과만 약 61조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북한 주변이 오래된 부도와 낙후된 주변 환경 등으로 인해 이런 곳에 왜 엑스포를 개최하지 하는 의문이 들지만 만약 개최가 확정된다면 말 그대로 천지개벽할 예정이기에 미래 세대를 위해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안고 이곳 북한대교를 지나 신선대 부두 지하차도를 통과하면 드디어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광안대교로 진입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 7,900억 정도가 투입되었으며 95년에 착공하여 2003년에 개통하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부산의 최고 명물이 된 이곳 광안대교가 계획 당시에는 주변 주민들의 차량 소음과 경관을 망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심지어 협박에 시달리기도 하며 계획 자체가 폐기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광안대교 건설 담당 공무원들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계획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렵게 시작한 까닭에 100년에서 200년 동안은 문제없는 세계적인 교량을 짓기 위해 많은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요렇게 봐도 정말 멋진 광안대교가 많은 반대를 부딪히고 만들어졌다고 하니 지금도 뭔가 개발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뚫고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더욱 신중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언젠간 빛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광안리 주변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입주한 남천자이와 곧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삼익비치가 이곳 광안리에서 대표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광안대교를 넘어가면 바로 해운대로 연결되는데요. 부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부산에서 가장 비싼 평당가를 자랑하는 LCT와 높고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보유한 마린시티, 그리고 전국에서도 매출 순위권 안에 드는 신세계 백화점과 전 세계 영화인들이 매년 찾는 부산 국제영화제, 그리고 아름다운 달맞이 고개와 다양한 관광 상품들이 마련되어 있는 말이 필요 없는 부산 최고의 입지이며 앞으로도 그 명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드 엑스포가 꼭 개최되어 부산을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너무나도 화려하며 많은 사람들의 워너비 단지가 된 마린시티도 20년 전에는 경제성 부족과 특혜 논란 등으로 10여 년째 방치만 되던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역사를 본다면 아직 개발 단계인 북한과 허허 벌판인 명지의 경우 돈의 흐름이 계속 이곳으로 집중된다면 지금과는 180도 달라진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8년 만에 완성된 부산 해안순환도로망을 이용하여 가덕도에서 해운대까지 이동해 보았는데요. 이곳에 도착한 시간은 17시 58분으로 가덕도 대학마을에서 출발한 지 약 1시간 25분 만에 도착하였으며 명지에서부터 해운대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해안순환도로망이 연결되는 해운대와 북한 그리고 명지의 돈의 흐름이 계속 집중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주목해야 될 주요 입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추후에는 제2 해안순환도로가 개발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며 23년부터 42년까지 약 20년 이상 걸리는 초장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게 되겠어? 라는 비관적인 의견을 받기도 하지만 28년 만에 완성된 부산 해안순환도로가 결국 빛을 발하듯 부산시에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먼 훗날에는 더 좋은 교통망 확충으로 부산을 빛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몰빅